홍상 대표입니다. 토지보상 잘 받는 법 시리즈 그 5번째 감정평가사 편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증권사에서 근무하였고 국가, 지자체, 사업시행자, 지주에게도 이익인 방법을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. 감정평가 사례에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. 이 토지보상 받으시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내 땅이 얼마에 평가되는지가 가장 중요하거든요. 그래서 감정평가는 보통 이제 3인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. 사업 시행자, 또 소유자, 또 지자체 쪽에서 이렇게 3인이 평균을 내게 되어 있는데, 평가의 원칙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. 어떤 토지 보상으로 인해서 개발 이익이 되는 것을 배제를 한다. 또 시세를 반영을 해라. 라고 하는 두 가지 평가의 원칙을 지켜야 되는데, 얘는 개발 이익 배제, 낮추란 얘기고요. 얘는 높이란 얘기입니다. 그래서 의견을 조율하는 게 힘든 일입니다. 그래서 이거는 명확한 근거는 없어요. 그 얘기는 뭐냐? 느낌으로는 알겠는데 이렇게 타이핑을 하거나 이렇게 영상으로 찍기는 조금 조심스럽다는 내용입니다. 사업 시행자의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평가를 조금 낮게 하지 않을까라는 합리적 의심이 들 수 있잖아요. 또 평가를 낮게 하여야 보상금이 적게 지급이 돼서 사업 시행자는 이제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거든요. 어, 토지 소유자 쪽에서는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해서 조금 높게 평가를 할 것 같고요. 사업 시행자 쪽에서는 낮게 할 것 같고,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지주들의 친인척이 이 소유자 추천 감정평가사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각 보상지별로 3인이 산술 평균하는 것이 좋다라고 판단되면 이제 지자체도 넣어서 평가를 하는 거고요. 근데 지자체도 사업 시행자랑 한통속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면 지자체를 뺀 이제 둘의 감정 평가를 해서 산술 평균을 하게 됩니다. 근데 이제 평가 원칙에 보면은 이 평가서가 제출이 되면 이게 이제 수수료가 지급이 되려면 이 평가서가 둘의 갭이 10%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. 그래야 이 감정평가가 인정이 되고 그 다음 절차로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. 근거는 없습니다. 마찬가지 원리죠. 이렇게 말씀드리기 조금 조심스러운 내용이에요. 사업 시행자 쪽에서 예전에는 이렇게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. 사업 시행자 쪽에서 우리 평가사님들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수수료는 요만큼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요.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감정평가 수수료를 얼마 줄 수 있다. 그러면 감정평가 수수료를 이건 공식이거든요. 그걸 역산을 하면 전체 보상비가 나옵니다. 수수료를 역산을 하면 전체 보상비가 나오는 구조예요. 그래서 어느 정도 보상비를 컨트롤 했던 게 사실일 것 같아요. 예전에는 그렇게 했었습니다. 근데 이제 지금은 그렇게 일방적인 하달된 정보를 물론 받지도 않고요. 경쟁이 또 치열해졌기 때문에 보상 금액이 조금 넉넉하게 잘 나오는 편인 것 같습니다. 한 지역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전체 필지 중 보상이 들어가는 전체 필지 중에 10% 갭을 넘는 게 한참 크게 약 한 20% 이상 갭이 나와버렸던 것 같아요. 그리고 그 평가사가 오픈이 돼 버렸습니다. 한데 전체가 갭이 난 게 아니고 일부에서만 갭이 났어요. 군데군데 한 동대만 나온 게 아니고 군데군데에서 일부 갭이 크게 나와 버렸습니다.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? 자, 10% 이상 갭이 났으니까 보상지 전체 평가를 다시 해야 될까요? 이 토지보상 전체 지역이 평가서 온 걸, 야, 이거 반려. 평가 수수료 지급할 수 없고 보상금 못 주니까 이거 반려. 다시 평가해 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게 맞을까요? 또 두 번째, 10% 갭이 발생한 부분만, 야, 다른 건 다 어느 정도 용인 하겠는데, 국가적으로 이제, 그, 아파트 공급을 빨리 해야 되니까, 사업에 속도감이 있어야 되니까, 빨리 보상금은 하고 싶다 한데, 갭이 벌어진 요만큼만 다시 감정을 해도 될까? 요런 또 이제 의문점이 드는 거죠. 나머지들은 10% 안으로 들어왔으니까, 일부 10% 벗어난 것만 다시 10% 안으로 들어오게끔
하자라고 요런 안이 있을 것 같아요. 한데 또 세 번째, 자, 10% 갭이 벌어진 거를 지주가 알게 됐어요. 어떻게 하다 보니 또 토지 그 평가서가 또 오픈이 돼 버렸는데, 근데 그걸 가지고 다시 감정을 하면 중앙토지수용이나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권을 주는 게 이게 합리적일까요? 예,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네 번째, 자, 평가를 하다 보면, 뭐, 사람, 컴퓨터가 아니니까, 뭐, 100% 정확할 수는 없지만, 10% 이상 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. 근데, 그게 만약 일부러 그랬다면 어떨까요? 일부러 그랬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. 제가 생각했을 때는. 제가 봤을 때. 그래서, 한번 지주분들도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관계당국도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. 좀 더 법률이나 이런 걸 좀 더 세련되게 또 윤리 법규 등도 강화를 할 필요가 있고요. 자, 감정평가는 감정평가 금액에 따라 수수료가 책정이 되기 때문에 이 감정평가 수수료 자체를 비공개해야 됩니다. 또 감정평가사가 평가를 굉장히 높게 하고 전화기를 꺼버리고 상당 기간 연락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? 예,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면 안 되겠죠. 국가적으로 손실이니까. 하지만 국가는 이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가정하에 제도를 좀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. LH가 이제 평가사에 대한 징계 요구도 하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 지역의 지주들은 넉넉한 보상금을 받은 것 같습니다. 저희가 이제 현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.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타이핑 할 수는 없지만, 방송을 찍을 수는 없지만, 이와 같은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지주 입장에서는 또 다른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